이명철 행복사 아닙니까? 로저스가 저기 라이벌 팀 또 감독으로 맨유에. 오 로저스 가는 거 야 잘됐다 이러면서 약간 약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됐어. 맨유 뭐 솔샤르 얘기 있었고 콘테 얘기 있었고 지단 얘기 있다가 로저스 얘기가 요즘에 급부상했다고 봐야죠. 일단 로저스가 지금 뭐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이런 이 썰은 다른 썰들보단 좀 확률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 부동산 썰. 이명철 행복사 아닙니까? 로저스가 저기 라이벌 팀 또 감독으로 맨유에. 아 근데 은근 또 판은 잘 짜. 이 감독이 엄청 잘할 거라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플랜 A는 잘 짜. 그러니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로저스 맨유 부임했다. 리버풀 팬으로서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안 나. 굉장히 몸을 사리네요. 아니 왜냐면 로저스라는 감독의 장단점이 되게 뚜렷해요. 장점을 생각하면 라이벌 팀 팬의 입장에서는 아 저 감독 가면 안 된다지만 단점을 생각하면 오 로저스 가는 거 야 잘됐다 이러면서 약간 약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됐어. 어차피 이것만 뽑아서 요원들이 쓸 거야. 로저스 부임 잘됐다 이렇게. 리버풀 팬의 시선. 근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반반이에요. 저는 제가 왜 리버풀 팬이라면 조금 환영하지 않을까. 저는 장점보다는 그리고 단점이 훨씬 더 좀 부각이 많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솔샤르 해임되면은 부임될 거라는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좀 보도가 됐고 글레이저 가문이 솔샤르에게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이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컨 캐슬이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맨유 베테랑 선수들이 좀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감독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내외적으로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이미 한 번의 반등 포인트를 어쩌면 토트넘전을 통해서 백스리로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 토트넘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때 시도했던 전술의 변화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이제 팀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엄청난 베테랑 선수단이 비공식적이로든 어떤 루트든 사실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맨유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로저스 오는 거요? 로저스 오는 거요? 네. 안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맨유 팬들의 첫 번째 목표는 솔샤르가 나가는 겁니다. 솔샤르가 나가면 어떤 감독이든 돼. 근데 리버풀 출신의 로저스를 그리고 로저스가 그간 최근에 감독을 옮긴 걸 생각을 하면 셀틱에서 레스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스완지에서 리버풀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완지에서 리버풀은 중도 부임이 아니긴 했지만 이 사람은 맨유 오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하드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맨체스터 지역에 살고 있는 맨유 팬들이 리버풀 감독 출신을 원할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현지 팬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미러 쪽 보도를 보면 맨유는 계약 조항 때문에 로저스를 레스터에서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챔스 진출팀이 로저스를 원할 경우 이걸 또 풀어줘야 된다는 뭐 그런 류의 조항이 뭐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선에서는 로저스는 현재 더선은 역시 이제 이런 뭐 사생활 1티어 이적 뭐 보도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지금 맨체스터 인근의 그 채셔 쪽에 집을 구하는 중이고 맨유 감독직이 한 번 더 가까워졌다. 윈슬로우 알더리엣지라는 부근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채셔주에 위치를 해 있대요. 이게 맨체스터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피셜은 좀 의미가 크죠. 사실 더선의 부동산 피셜은 저는 어느 정도 많이 믿습니다. 게다가 미러즈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들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좀 소스가 있긴 하구나라는 느낌은 받게 됩니다. 네, 레스터 머큐리 레스터 지역지에서는 현재 로저스가 채셔 쪽에 집을 찾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맨유 팬들은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맨유 일부 팬들은 지단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이 북서부 부동산 시장에 시선을 좀 던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단 부임을 원한다는 얘기죠. 로저스의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제가 아까 그 말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맨유 입장에서 염려할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로저스란 감독이 단점이 확실하고 리버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리버풀 뭐
엄청 연이 깊은 건 사실 아니죠. 중간에 부임해서 감독을 했던 것뿐이지. 3시즌 정도 했죠?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맨유 팬들 입장에서 연이 깊은 거죠. 아니 그냥 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 얘기 완전 레전드 출신. 아니죠. 선수 출신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레전드 출신이면 애초에 맨유행을 고려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맨유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일단 그런 거예요. 에버튼에 지금 라파가 부임했을 때 에버튼 팬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거. 그리고 첼시에 라파 부임했을 때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첼시 팬들은. 근데 라파라는 감독이 리버풀에서 가졌던 비중이랑 로저스가 가진 비중은 다르단 말이야. 아주 다르지. 물론 그러니까 올 시즌은 지금 레스터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리그 12위고 유로파에서도 3위더라고. 그쵸. 근데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 데리고 5등 했어. 괜찮은 성적이야. 만약 레스터 데리고 빅4 깨면서 챔스 티켓 둘 다 얻었어. 그러면은 리버풀에서 감독 그런 거랑 별개로 로저스 정도면 괜찮은 매물이지.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지금 솔샤르를 바로 못 자르는 이유가 뭐야? 레전드 출신이고 레전드들의 커버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로저스가 와서 만약에 못해? 그러면은 경질할 수 있는 이유 찾는 게 너무 쉽다라는 얘기죠. 근데 레스터에서 5등 2번 한 감독에 리버풀에서 경력 있는 감독을 맨유가 덜컥 이렇게 수락을 할까? 이 생각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레스터 팬들은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약발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맞아요. 시즌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 시즌은 좀 하고 가지라는 감정은 당연히 들죠. 그쵸. 그리고 구단이 수습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노저스라는 감독의 한계가 저는 올 시즌 서서히 나오고 있는 단계가 그리고 이때쯤에 와 로저스가. 그리고 자를 거면 그냥 지금 초장에 잘라야 됩니다. 그것도 안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서 애매하게 중간부에 자르잖아. 그러면은 팀 그냥 날아오르 갈 수도 그렇죠. 있어요. 대신에 이후에 좀 좋은 감독을 선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맨유 상황이 주목되는 거지 레스터 상황은 그냥 뭐 레스터 입장에서도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약간 그 생각이 들죠. 올 시즌 보면. 어쨌든 키는 레스터가 쥐고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저 조항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조항이 있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풀어줘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솔샤르가 지금 나가리 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로저스 장단점을 간략하게만 좀 보면 아마 만약에 진짜 로저스가 맨유 감독으로 부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윤 형이 100% 형철을 데리고 로저스의 이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그럼요. 네. 한 3부에 걸쳐서. 그럴 수 있죠. 일단은 뭐 후방 빌드업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리버풀 시절에 제라드 중심의 볼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은디디가 사실 로저스 부임 이후에 이런 빌드업 과정이 꽤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후방에서 뭔가 조립하는 데는 강점이 확실히 있는 감독이고 공격 유닛들은 잘 쓴다고 봅니다. 저는 뭐 리버풀 시절에 수아레스는 너무 압도적이었고 근데 이제 그 파트너로 나왔었던 뭐 스터리지나 아니면 뭐 스털링 같은 선수들 잘 살렸고 뭐 바디와 이 하비반스 같은 네, 이런 좀 속도 빠르고 괜찮은 유형들을 저는 잘 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리버풀 시절에 어린 선수들 쓰는데 이 로저스 감독은 막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인데 맨유에 그래도 어리고 유능한 공격 자원들이 많으니까 좀 유망주도 중용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플랜 A를 어느 정도 잘 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술 판짜기는 어느 정도 능해요. 선수들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초장의 플랜을 짠다. 전술 전략에 대해서는 솔샤르 말고 누가 와도 솔샤르보단 날 겁니다. 그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플랜 A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플랜 A가 없었으면 로저스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치. 애초에 그냥 뭐 스완지 시티에서 좀 하다가 뭐 어디 다른 데로 갔겠지. 근데 어쨌든 리버풀 이끌었고 또 이제 레스터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내로라는 강팀들에서도 강도 커리어 이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 좀 뚜렷한 건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 중에 대처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 후반기 그 부진이랑도 약간 저는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파이법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 대처하는 그 템포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플랜 B를 꾸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이 예시를 좀 들면 뭐 리버풀 시절에 3백을 썼었죠 로저스가. 1-4-1-5 때. 근데 파이법 나오고 무너졌고. 그쵸. 레스터 시티도 사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매 시즌 후반기에 힘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에 레스터 솔직히 챔스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미끄러졌죠. 못 갔죠. 근데 결론적으로. 게다가 1920 시즌도 정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꾸라지면서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감독인데 한계가 늘 좀 명확했어. 그렇대, 시즌 말미 그리고 계약 말미. 리버풀도 1314 때 결국 뭐 이제 뭐 제라드의 실수라든지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로저스의 실책이 가장 컸죠. 맞아요. 3-0까지 리드하고 있었는데 그때 골득실 한번 좁히겠다고 욕심냈다가 3-3까지 따라잡히고 기억난다. 모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한 골 먹혔을 때는 포기하고 그냥 수비 이제 실점 안 하는 방식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했어야 됐다라고 했는데 막상 로저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막판에
결국은 3대3 따라잡히고 그 경기에서 아예 패배 끝나버렸죠. 아니 그 제라드가 그 전설의 위고 노리치 했을 때 노리치는 이겼어요. 맞아요. 가가지고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지고 이러니까 첼시전 진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가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팰리스전 비긴 것도 보면은 멘탈적으로 이 감독이 막판에 잘 대처하는지 모르겠다. 감독이 멘탈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3년차 징크스. 리버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레스터가 3년차예요. 로저스의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 시즌 초반 아까 수빈이 형이 얘기했지만 리그 성적 안 좋죠. 지금 유로파 리그도 레스터는 안 좋습니다. 3위.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맨유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는 이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언급이 많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여기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반더비크 이적설인데 반더비크가 이제 로마노 쪽 얘기를 좀 참조를 하면 상황이 안 바뀌면 1월에 맨유 떠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 스포르트 쪽에서는 반더비크 최근 에이전트를 교체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되게 관심이 있었던 구단이었죠. 네, 그 프랭키 대용이 이제 영입되고 할 때 그때도 반더비크는 사실 바르셀로나 링크가 있었어요. 반더비크는 1월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솔샤르한테 질렸다. 근데 질릴만 합니다. 안 질린 게 이상하고 반더비크니까 내가 볼 때 이 정도 버텼다. 그치. 얼마나 맨유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컸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바르셀로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은 아마 선임대 후영입 조건으로 팀에 좀 합류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사비 부임 이후에 지금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알베스는 오피셜이 떴고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재영입 지금 오라고 있다라고 사비 쪽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리버풀 와서 거의 못 나와서 경기를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부상이 생각보다 더 많았었고 그렇죠. 전설적인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핸더슨, 티아고, 파비뉴 이 세 명 조합이 그 예전에 우리가 AC 밀란 얘기할 때 그 말네스카 있잖아요. 네. 말네스카도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를 뛴 횟수는 적거든요. 그렇죠. 이 네 명이 가동된. 근데 리버풀도 이 산미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풀로 경기를 뛰는 횟수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반더비크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좀 아쉽죠. 왜냐면 좀 잘 쓰는 감독이 있으면 반더비크는 되게 활용도가 높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술은 좋은 것 같아요. 점유가 된 상황에서 위쪽에서 싸워주고 근처에 숫자 확보만 되면은 반더비크는 나는 진짜 좋은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써먹질 않으니까 결국 뭐 솔샤르 감독은 반더비크 입장에서 분명 솔샤르가 나가고 새 감독이 오면서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좀 바뀌기를 강하게 바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노가 말한 것처럼 그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독이 바뀐다면 아니 근데 바뀔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보면 진짜로 아니 뭐 갑자기 뭐 기적적으로 막 반더비크 기용하면서 뭐 솔샤르가 전술적인 역량을 보여줄 것도 아니고 출전 시간 조금씩 늘리고는 있잖아. 뭐 한 3분씩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